안녕하세요. 상수주역입니다. 오늘은 주역의 12번째 괴인 천지비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비괴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비괴의 괴명, 비괴가 가지고 있는 고사, 상징어, 교훈, 메시지 등을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천지비괴의 상징어, 유광가수, 썸네일 제목, 가수의 대표곡, 그 다음 운세를 살펴본 다음에 괴사와 상사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괴의 상징어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비괴의 상징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소통의 단절과 침체입니다. 소통 단절과 침체. 왜? 상괴는 하늘을 상징하는 건이고, 하괴는 땅을 상징하는 곤이니, 하늘을 상징하는 건은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고, 땅을 상징하는 곤은 아래로 향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류를 하지 못하고 점점 멀어지죠. 그 소통이 단절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침체는 오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정하고 비슷하다고 그랬죠. 우리나라가 소통이 단절되다 보니까 침체의 늪에 빠지는 그런 위험한 시기에 봉착되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유광 가수는 타이거 JK입니다. 타이거 JK. 이 가수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그래서 이번 썸네일 제목은 비괴와 타이거 JK. 제목은 단지를 넘어선 힙합의 전설. 대폭은 굿 라이프가 됩니다. 그래서 비괴와 타이거 JK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비괴와 타이거 JK, 단지를 넘어선 힙합의 전설. 여러분, 세상이 나를 외면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주역의 비괴 그리고 한국 힙합의 전설 타이거 JK 이야기입니다. 비괴는 소통을 단절, 침체, 정체된 상황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길이 막히고 답답한 현실에 갇혀버린 상태죠. 타이거 JK 인생도 그랬습니다. 1990년대 후반 미국에서 힙합을 배운 그는 한국에 와서 진짜 힙합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에서는 힙합이라는 게 너무도 생소했고 방송사와 대중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비괴처럼 소통이 막히고 벽이 가로막힌 상황이었죠.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가 억울한 사건에 휘말려 감옥에 가게 됩니다. 철자를 잃어버린 타이거 JK. 그의 음악은 주목받지 못했고 그는 한동안 깊은 침체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비괴가 가르치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시기는 움직이지 말고 내실을 다질 때다. 타이거 JK는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음악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곡이 바로 난 널 원해라는 그 곡입니다. 이 곡은 한국 힙합의 흐름을 바꿔놓았고 그를 대스타로 만들었습니다. 소통이 단절되었던 시기가 끝나고 마침내 그의 음악이 대중과 연결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타이거 JK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희귀병인
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 신경병증, CIDP라 그러네요. CIDP 진단을 받습니다. 걷기도 힘들 정도로 몸이 쇠약해졌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교의 교훈처럼 그는 내면의 힘을 기르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탄생한 명곡 굿 라이프, 절망을 넘어 희망을 노래한 이 곡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비괴는 단줄과 침체의 시기이지만 그 속에서 배움을 얻으면서 다시 소총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타이거 JK 역시 침체의 순간을 인내하고 자신의 음악을 지켜내며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결국 그는 한국 힙합의 전설이 되었죠. 비를 넘으실 준비 여러분은 되셨나요? 힘든 시기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도 언젠가 타이거 JK처럼 자신만의 굿 라이프를 찾을 테니까요. 단절을 넘어선 힙합의 전설이라는 제목으로 타이거 JK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 비괴, 즉 타이거 JK에 해당하는 비괴를 가진 사람들의 운세를 잠깐 한번 볼까요? 먼저 시운입니다. 즉 때운이죠. 그죠? 운세가 정체되어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재운, 재산운이죠. 재물의 흐름이 막힐 수 있는 시기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철저한 재정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정, 가족 간 오해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신중하게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건강,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으니 충분한 휴식과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비계와 관련된 상징어, 유관가수, 그 다음 썸네일 제목, 그의 대표곡, 운세를 시운, 재운, 가정, 건강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괴사를 공부해 볼까 합니다. 괴사.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괴사는 괴명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괴사가 나온다 그랬죠. 예를 들면 건개 같은 경우에 건, 원, 형, 리, 정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항상 이 괴명이 앞에 나옵니다. 근데 비괴를 비롯한 4개 괴는 괴명이 별도 나오지 않고 괴명이 바로 괴사에 포함된다 그랬죠. 그래서 비지, 비인, 분리, 군자정, 대왕소래 이렇게 괴사가 특이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괴사를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괴사, 비지, 비인, 분리, 군자정, 그럼 대왕소래, 이렇게 우리 한글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말로 해석을 해볼까요? 비지비인, 비가 막힌 불통을 뜻한다 그랬죠. 그죠? 이 비가 막힘, 불통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막혀서 사람의 모습이 아니니 군자가 고dom을 지켜도 불리하다. 큰 것이 가고 작은 것이 온다는 뜻은
군자가 가고 소인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 괴상을 보시면 내괴는 안쪽에 있는 것이고 외괴는 바깥쪽에 있는 것입니다. 내괴는 오는 것이고 바깥쪽은 가는 것이죠. 양요 세계로 되어 있는 하늘을 상징하는 그는 군자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자는 가고, 또 음요 세계로 구성되어 있는 곤괴는 소인이라는 물상이 있죠. 소인이 오는 겁니다. 군자는 가고 소인은 오니까 이 군자가 아무리 고dom을 지켜도 불리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비지비인부터 한번 볼까요? 비지비인. 여기서 비지비인. 여기서 비는 비는 여러분이 다소 생소하게 볼 것 같아서 이거 적어 드릴까 합니다. 비는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통비. 이 비자는 이 비자와 같이 쓰입니다.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막혀서, 비가 막힌 불통이었으니까 막혀서 통하지 않으니, 군자가 막혀서 통하지 않는 말은 우리 괴상에서도 볼 수 있었죠. 그죠? 그는 위로 올라가고 고는 아래로 내려가니 교류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막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비는 통비를 뜻합니다. 원래 사람은 천지엄양의 기운을 받아 만들어지는 겁니다. 천지엄양의 기운, 즉 엄양으로 만드는, 모든 사물은 엄양으로 만들어지니까요. 근데 비계는 이 괴상에도 보다시피 교류가 막혀져 버렸습니다. 음과 양이 교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도 생기고 생물도 생기고 식물, 동물 다 생기는 것인데, 이거 막혀져 버렸으니 교류가 되지 않으니까 서로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의 도가 통하지 않는 거죠. 즉 인간의 도가 통하지 않는 겁니다. 왜? 막혀버렸으니까. 그리고 비는 이 통비라는 통하지 않는다는 뜻을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비괴가, 이 비괴가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은 우리 인체 구조를 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비지비 요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인체 구조를 보면은 구멍이 9개 있죠. 9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인체의 중심인 인중을 중심으로 위쪽으로 6개가 있고, 그 다음 인중을 중심으로 아래쪽으로 3개가 있습니다. 이 6개는 뭐냐? 코, 눈, 귀가 각각 2개씩이니까 6개죠. 그 다음에 아래쪽은 입, 배꼽하고 이렇게 3개입니다. 자, 이걸 보면은 이 6개는 우리 비괴 앞에 배운 게 11번째 괴가 뭐였죠? 태괴였죠. 태괴. 태괴는 지천태였습니다. 지천태. 이리 됐죠. 그죠? 위가 땅을 상징하는 공괴, 아래가 하늘을 상징하는 건괴였습니다. 이거 보면 지천태괴 같은 경우에는 위가 6조각, 아래가 3조각입니다. 위가 6조각, 아래가 3조각이니까 사람의 인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꾸로 천지비는 이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위가 하늘을 상징하는 건, 아래가 땅을 상징하는 곤입니다. 그래서 천지비입니다. 그래서 지천태괴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천지비괴는 이게 거꾸로 있는 거죠. 위가 3개고 밑이 6개입니다. 인체의 구조가. 그래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괴상으로 보면요, 여기 보면은 괴상으로 봐도 천지비는 위가 세 조각이고 아래가 여섯 조각인데, 우리 인체 구조는 위가 여섯 조각이고 아래가 세 조각이니까 이거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인체 구조가 뒤집혀 버린 거죠. 인체 구조가. 그 다음은 분리군자정을 볼까요? 분리군자정. 분리군자정을 보면은 지금 우리 여기 괴사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괴사는 그냥 우리가 우리말로 해석하는데 그쳐서는 완전치가 않죠. 이 괴사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항상 유념을 해야 됩니다. 이 괴사의 내용은 지금은 천지가 서로 교류하지 않아서 불통의 세계니까 치세가하고 난세입니다. 이 경우에는 나서지 말고 자신의 내면의 덕을 키워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 괴사는 우리에게 건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분리군자정을 한번, 분리군자정. 군자가 고듬을 지켜도 불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계문헌전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가 두 번째 공계였죠. 보면은 천지가 패하면 천지가 패하면 현인이 억눈한다, 나서지 않는다는 문헌전에 나온 게 있습니다. 제가 한자는 적지 않겠습니다. 천지가 패하면, 패하다는 얘기는 불통이라는 얘기죠. 즉 하늘과 땅이 불통이라서 난세의 시기라 그러면은 현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은둔이라 그랬습니다. 즉 군자가 고듬을 지켜도 불리하니 군자가 나서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이라면 군자도 나서서는 안 됩니다. 물러서서 조용히 자기 내공을 닦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죠. 물론 군자는 항상 고듬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난세 시대에 고듬을 지키려고 나섰다가는 자칫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죠. 그것은 마치 봄과 여름이 아닌 가을과 겨울에 꽃을 피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장수장이죠. 생장수장. 생장수장은 자연의 순환이죠. 한번 걸어볼까요? 봄에 생하고, 여름에 자라나고,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감추고 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봄으로 가는 이 순환고리를 우리는 자연의 순환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천지비괴가 장악하고 있는 이 시기는 불통의 시기니 생장의 시기가 아니고 수장의 시기입니다. 즉 거두어들이고 감추는 그런 시기죠. 이럴 때 생과 장에 해당하는 꽃을 피우려 해본들 너무너무 힘이 들다는 얘기죠. 잘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고, 즉 때에 맞추어서 생장수장하는 자연의 순환 이치에 맞추어서 우리도
나서야 할 때 나서고 물러서야 할 때 물러서야 된다. 즉 수장 이 계절은 물러서는 계절입니다. 조용히 물러서는 계절이고, 왜? 다음에 오는 봄을 위해서. 이게 봄이죠, 그죠? 봄. 이게 여름. 이게 가을. 이게 겨울입니다. 이게 맞게끔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분리군자정, 즉 분리군자정이란 괴상이 괴사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걸 한번 볼까요? 분리군자정. 우리가 물상으로 보면 먼저 상계근, 양요 세 개가 상계근이죠, 그죠? 이 근을 보면은 여기에 무슨 물상이 있느냐? 군자, 그 다음 고덤 이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괴 고는 근의 반대계죠. 근의 반대계는 반대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분리군자정은 군자가 고덤을 지키는 것이 불리하다라고 했는데, 이 군자와 정은 근계가 가지고 있는 물상입니다. 그런데 고는 근계의 반대계이니 결국 우리 괴사에서는 군자정 앞에 분리라는 말을 넣어서 분리군자정 는 반대의 뜻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즉 반대계는 반대의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상을 보면은 근고는 군자와 고덤을 나타내는 근괴, 고는 근괴의 반대이니까 군자 고덤의 분리, 군자가 고덤을 지켜도 불리하다라는 이 괴사가 우리가 물상으로도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왕소래입니다. 대왕소래. 이건 그대로 읽으면은 큰 것이 가고 작은 것이 옵니다. 함축된 의미는 군자가 가고 소인이 옵니다. 또 음과 양으로 얘기하면은 양이 가고 음이 오는 것입니다. 즉, 이 비괴는 우리의 인체는 수성화강, 이거 한자로 적어 봐야겠네요. 수성, 그 다음 불화자니까요. 화강. 수성화강입니다. 즉 수기는 위로 올라오고 화기는 밑으로 떨어져야지 우리 인체가 활발하게 이렇게 생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보면, 아기들을 보면 항상 입에서 춤을 흘립니다. 그것은 자연의 순환에 바로 적응하기 때문에, 자연의 순환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알에 있던 수기가 올라와서 입으로 침의 형태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화기는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런 수성화강, 이게 인체의 정상적인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비괴는 하늘과 땅, 근과 곤이 서로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성화강 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즉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이 양이, 밑에 양이 오고, 밑에 양이죠, 그죠? 이게 이쪽 안쪽이니까. 그 다음에 음이 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천태계의 괴상 모습입니다. 이런 형태를 띄어야 되는데 지금 천지비는 거꾸로 음이 오고 양이 가버립니다.
천지가 돼버리죠. 천지비가 돼버리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건강한 삶을 이룰 수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도 우리가 괴상으로 보면은 어떤 형태입니까? 괴상으로 보게 되면은 군자를 나타내는 양이 위로 올라가 버리고 소인을 나타내는 음이 안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소인이 득세하는 그런 난세를 의미하는 게 대왕소래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해석하면은 빚이 빈 막혀서 사람의 모습이 아니니 군자가 고dom을 지켜도 불리하다. 군자가 가고 소인이 오는 것이다 하는 이런 난세에는 나서지 말고 자신의 내면의 덕을 닦는 그런 시기를 가져라 하는 부분을 이 괴사는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비괴 전체가 나타내는 큰 뜻은 난세에는 나서지 말고 내면의 덕을 닦는 그런 시기를 가져라 라는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상사를 한번 볼까요? 상사. 자, 상사는 상활, 천지불교, 비, 군자이, 금덕피난, 그 다음 불가영 1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상사가 일반적으로 상사는 어떤 내용을 얘기합니까? 앞에 자연현상을 나열하고 뒤에는 그래서 군자는 즉 지도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상사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요걸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한 번역을 해볼까요? 천지불교, 하늘과 땅이 서로 통하지 않는 것이 비계다. 군자는 이를 보고서 수렴된 덕으로 어려움을 피하도 녹봉을 받으면서 영화를 누려서는 안 된다라고 상사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상사 내용은 지도자가, 군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그걸 배에 깔고 제가 한 번 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하늘과 땅이 서로 교류하지 않으니 불통이니 그게 비계다. 군자는 이를 보고서 수름된 덕으로서 어려움을 피하고 녹봉을 받음으로써 영화를 누려서는 안 된다. 즉 나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제는 이런 난세에는 몸을 감추고 자신의 내면의 덕을 키웠다가 나중 치세의 시기가 오면 그때 가서 자신을 드러내라는 그런 뜻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금덕피난. 이거 한번 볼까요? 금덕피난은 이게 금덕피난입니다. 금덕피난. 여기서 피는 이 피 있죠. 피는 어떤 우리가 배웠던 피한다는 피자와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피한다는 피자. 이 피는 이 피입니다. 그래서 이 피는
이 피를 말하고, 그 다음 이 금은 우리가 이 사전을 찾아보면 검소하다 라는 뜻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뜻은 적다, 넉넉하지 않다 하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금은. 피는 피하다는 피자가 통용되고, 금은 검소하다는 뜻에 의해 적다, 작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금덕은 검소한 덕이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자신을 수름하는 덕으로, 수름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자기를 일부러 원래보다 작게 만든다는 얘기죠. 수름한다는 뜻은 자신을 작게 만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금은 자신을 원래보다 작게 만드는 겁니다. 원래보다 작게 만들어서 나서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죠. 이게 바로 공손함하고 관련됩니다. 공손함. 즉 공손함이 무엇이겠습니까? 공손함. 자신보다 작게 만드는 그 태도가 바로 공손합니다. 이 반대되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 사가 있습니다. 사. 우리가 사치할 때 사 있죠. 그죠? 이 사는 큰 대자와 놈자자가 같이 쓰여진 거죠. 원래보다 크게 만드는 게 사입니다. 사치라는 그런 거죠. 원래 가진 것보다 더 많이 내보려는 게 이 사입니다. 거꾸로 공손함, 즉 금은 원래보다 작게 만드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원래보다 작게 만드라는 이 금도 문제는 있죠. 왜? 너무 자신을 갖다가 움츠러들게 만들면은, 매사에 움츠러들다 보면은 자칫 틀에 갇혀 고루해지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는 고루한 것이 불손한 것보다 낫다고 그럽니다. 불손하다. 이 불손하다는 말은 바로 여기 사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괜히 방방 뜨는 것보다는 차라리 고루한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실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즉 나서지 않으니까 당연히 드러날 수 있는 실수도 적으려겠죠. 그죠? 실수는 몇 번을 거듭하면은 자칫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부의 세계를 보면 특히 바둑 같은 경우에 실수의 횟수로 등급을 정하죠. 그죠? 실수의 횟수로 등급을 정합니다. 한 번 실수하면 한 판을 두면서 바둑을, 한 번 실수하면 9단, 두 번 실수하면 8단, 이런 식입니다. 이게 바둑에서, 승부를 중시하는 바둑에서도 이런 식으로 실수에 대해서 아주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난세에는 군자는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자신을 수름시키는 태도로서 이 어려움을 피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런 상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게 금덕핀화는 어떻게 물상으로 읽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천지비 괴상을 보면은 2, 3, 4, 즉 2, 3, 4효로 구성된 내혹에는 간이죠. 그죠? 간, 산을 상징하는 간입니다. 산을 상징하는 간에는 무슨 물상이 있나요? 여기에 덕이라는 물상도 있고, 그 다음에 절제라는 물상도 있습니다. 절제. 절제가 바로 이게 금하고 뜻이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덕과 절제라는 물상이 2, 3, 4효로 구성된 내혹에 있으니 우리 상사에서도 금덕피난, 즉 덕을 수름시키는 덕으로서 어려움을 피한다라는 이런 상사가 나온 것입니다. 다음은 불가이영 이록입니다. 즉 녹봉을 받으면서 영화를 누려서는 안 된다. 이 녹이죠. 그죠? 녹봉으로서 영화를 누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난세이기 때문에. 난세에서는 치세에서는 한두 번의 실수가
묻혀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난세에서는 한 번, 두 번 실수가 결정적으로, 역사적으로 오점을 남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난세는. 그래서 가능하면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감추면서 내면의 덕을 닦으라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불가영 1억은 치세의 시기라면 실수도 덮일 수 있다. 하지만 난세의 경우라면 다르다. 한 번의 작은 실수라도 전체를 거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려울 때는 자신을 수렴해서 나서지 않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녹봉을 받는 얘기는 바로 국가에 봉사한다는 얘기죠. 바로 관리로 등용되어서 실제로 치세에, 즉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관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영화를 누리려고 그랬다가는 자칫 큰 역사적 오점을 남길 수 있다. 즉 난세에서는 나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난세에서는 국무총리 자리를 준다든지 장관 자리를 준다 하더라도 일부 사람들은 사양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게 바로 천지비의 상사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난세에서는 가능하면 나서지 마라 하는 부분이 여기에 뜻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우리가 불가영 1호, 이 부분은 우리가 물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계곤, 음요색으로 되어 있는 하계곤은 땅을 나타내는 데서 땅, 그죠? 여기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이게 화폐라는 거죠, 화폐. 돈이죠, 그죠? 화폐는 바로 이 녹봉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녹봉을 통할 수 있죠, 그죠? 즉, 녹봉을 받으면서 영화를 누리지 안 된다 하는 그 얘기는 이 땅을 상징하는 곤의 화폐란 물상에서 파생된 겁니다. 두 번째, 이 영화라는 이 부분은 상계근, 즉 하늘을 상징하는 상계근의 물상에 편안함이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편안함. 이 부분이 바로 영화로 파생될 수 있죠. 그죠? 영화를 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걸 파생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편안함을 누려서는 편안함이라는 물상이 있는 근괴, 즉 하늘을 상징하는 근괴의 반대계는 바로 공괴죠. 이 바로 괴상의 천지비라는 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반대계죠. 반대계는 반대의 뜻을 가진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영이라는 공괴가 근괴의 반대계의 역할을 하는 공괴가 들어있다 보니까 불가영 1호 이라는 이 상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상사 내용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원래 상사는 이 군자 또는 지도자는 이러이러한 상황, 즉 하늘과 땅이 교류하지 않는, 즉 불통하는 이 시대에는 바로 비견이 이때는 수렴시키는 덕으로서 얼음을 피하고 녹봉을 받으면서 영화를 누려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역에서 상사 내용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도 바로 자연을 빗대서 지도자는, 군자는, 우리는, 사람은, 인간은 이래야 된다 하는 교훈적인 부분을 계속 제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상사 내용은 주역에서 확고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오늘은 비괴의 상징어, 유광과수, 썸네일 제목, 대표곡을 말씀드렸고 그런 비괴의 성질을 가진 사람들의 운세를 말씀드렸으며 괴사와
상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교정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에게 더 많은 교훈을 공부해 나가도록 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